안녕하세요. 이번 해커톤 아이디어 PR을 발표하게 된 기획디자인 김강민입니다. 처음 디지털 격차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저는 디지털 격차를 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토스는 실에서 14세 친구들이 법적으로 금융이라는 경험을 이용하는데 성인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토스 유스카드와 토스 어플의 유스 항목을 따로 만들었고, 화야라는 화장품 추천 어플은 화장품 성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람들이 어플로 화장품을 구매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디지털 경험의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면 디지털 격차는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해외여행을 준비했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보면은 어떤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 건데요. 반대로 뭔가 명동의 특정 삼겹살집에 외국인 관광객들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독특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생긴 자연스러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격차 때문인데요. 지금 이 말이 당장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들의 포털 및 블로그 사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자국의 언어와 영어만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외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일이 번역을 다 하는 것 또한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한 각 국가들마다 서비스 UI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국의 UI에 익숙한 유저들의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경험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 한국을 여행할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답변들 중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한국의 로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영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또한 자국민 중심의 굉장히 폐쇄된 설계로 외국인의 디지털 격차를 자국민과 더욱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언어의 차이가 존재해서 각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로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고 자국민과 외국인의 디지털 격차가 생겨서 이후 정보의 격차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의 일상적인 로컬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유저들의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할 서비스의 목표는 전 세계인의 해외 경험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요. 정보의 다양성과 디테일을 위해서 유저들이 일기처럼 일상을 편안하게 적을 수 있는 블로그 형식을 사용했고, 언어로 인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번역 API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유저들 간의 연결고리 기능을 수행할 추억의 펜팔 기능 또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 세계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공유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 일상 집약 블로그 서비스 3W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심바톤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설계했던 거에 의해 넘어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아 혹시 들리니? 잠시만요. 질문을 위해서. 네? 안 들렸어. 들어가 있어. 그럼 톡을 쳐주면 내가 읽고 대답을 하면 되나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에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세요. 혹시 지금 질문 작성 중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아, 네. 이 서비스의 타겟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인가요? 네, 일단 이 서비스 자체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언어를 쓰는 부류가 되게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팝하고 API를 따와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언어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서비스의 주 기능은 전 세계 사람들의 여행 블로그. 네, 일상을 적는 것이 즉 여행 블로그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로그 자체가 좀 더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자기만의 뭔가 논문을 적는다던가 관심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적어 나가면서 뭔가 광고 이런 걸로 활용하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 서비스 자체는 뭔가 사람들의 세계적인 일상들을 적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검색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그런 정보들을 흡수하면서 해외여행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이 제가 일하는 가게의 경우에도 웨이팅이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 번호가 없으면 이용이 어려운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계획하려고 했던 서비스가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였는데 뭔가 개인정보 같은 이슈라든지 뭐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접었었는데요. 일단 이 경우에는 블로그 자체에서 뭔가 레스토랑 같은 걸 이용할 때 이제 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라 뭐 이메일을 적도록 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적어서 앞에 대기하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식당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화번호가 없어서 겪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인 스택 상황에서는.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도 검색 지역을 설정하면 타국에서 작성된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차별점인가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자국민과 타국민의 그런 아이디어, 생각, 견해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봤을 때 저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그런 검색어가 먼저 발견이 되었고 뭔가 외국인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같은 지점의 차이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보 이런 거를 선별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런 정보를 흡수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소한 언어 자체에서 겪는 것도 이제 AP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었군요.